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엄마가 택배로 보내온 반찬이 놓여 있었어요. 반찬부터 채소까지 정성스레 손질해서 보낸 걸 보고 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반찬 안 보내도 된다니까 뭐하러 또 보냈어? 밖에서 사 먹지만 말고 집에서 밥 해 먹으라고 보냈어. 도시락 같은 걸로 때우지 말고 밥 잘 챙겨 먹고 다녀. 식당 일하느라 엄마도 바쁠 텐데 뭐하러 보냈어. 앞으로는 보내지 마. 잘 먹고 다니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이스박스 안에 대파랑 냉이까지 엄마가 다 손질해서 넣었으니까 저녁에 된장찌개에서 먹어. 된장은 그때 보낸 거 아직도 있는 거지? 아직 있어. 그럼 삼겹살 좀 사다가 구워서 된장찌개랑 먹어봐. 너 냉이 된장찌개 엄청 좋아하잖아. 알았어. 잘 먹을게. 근데 앞으로는 이런 거 보내지 마. 그리고 혹시 오빠한테도 보낸 거 아니지? 며느리가 싫어할 수도 있다고 네가 보내지 말라고 해서 절대 안 보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통화하자. 라며 엄마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부모님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는데요. 하루 종일 많이 바빴습니다. 엄마는 그 와중에도 제 반찬을 보내곤 했어요. 그날도 엄마가 보내온 아이스박스를 보며 감탄사가 새어나왔는데요. 반찬뿐만 아니라 채소와 과일까지 가득 채워진 모습이었거든요. 그중 냉이가 가장 먼저 눈에 띄었고 집에서 엄마가 끓여준 냉이 된장찌개에 삼겹살을 구워 먹던 생각이 떠오르면서 꼬르륵 소리와 함께 군침이 돌았습니다. 결국 아파트 상가에 있는 정육점에서 삼겹살을 한 근 산 뒤 집에 와서 냉이 된장찌개를 끓이고 삼겹살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삼겹살이 노릇노릇 익어갈 무렵 초인종이 울렸어요. 인터폰을 확인해보니 옆집 아줌마가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문을 열었는데요. 아가씨, 지금 시간이 몇 시인 줄 알긴 아는 거예요? 네? 지금 8시인데요? 8시인데요? 대체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무슨 일인데 그래? 지금 시간이 8시인데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 어떡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녁 8시에는 삼겹살 구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죠. 우리 손녀가 9시면 자는데 아가씨가 삼겹살을 구워 먹는 바람에 냄새가 진동해서 지금 고기 구워달라고 난리란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늦은 시간도 아닌데 이러시는 거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시간에 저녁 식사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리고 냄새가 집안까지 났단 말이에요? 그럼 냄새가 나니까 쫓아왔지. 대부분은 7시 전에 저녁 식사가 다 끝나는구만. 이 아가씨가 뭔 소리라는 거야. 우리 집은 9시면 다 자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조심 좀 해줘요. 라는 옆집 아줌마의 말에 제가 뭔가 말을 하려고 입을 떼고 있었지만 옆집 아주머니가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옆집 아줌마는 손녀를 봐주며 사는 것 같아 보였는데요. 평소에 인사를 해도 쌩하니 지나치기 일쑤였습니다. 몇 번 인사를 했지만 받지 않는 모습이었기에 언제부터인가는 저도 인사를 하지 않고 지나쳤는데요. 어느 날은 경비 아저씨가 제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기 옆집 아주머니랑 친하게 좀 지내봐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나한테 와서 아가씨가 마주쳐도 인사도 안 한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는 인사도 잘하고 상냥하다고 했더니 아가씨가 사람 차별한다고 잔뜩 성까지 내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인사를 잘했는데 받질 않아서 민망한 마음이 들어서 인사를 안 하고 있거든요. 어쩐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뭔가 좀 이상하긴 했어요. 그 아주머니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가씨 뒷담화를 하더라고요. 대체 왜 그러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암튼 부딪혀서 좋을 거 없으니까 아주머니 이사 갈 때까지 좋게 좋게 잘 지내보도록 해요. 이사 가시는 거예요? 그런 거 같아요. 아들 며느리가 가까운 곳으로 이사 오라고 했다네요. 집을 내놨다고 하니까 곧 나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당분간만 잘 지내보도록 해봐요. 라며 경비 아저씨가 안쓰러운 표정으로 달래듯 말했습니다. 그렇게 옆집 아줌마가 이사 가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제게 물었어요. 옆집 아줌마는 요즘 조용한 거야? 그때 삼겹살 구워 먹지 말라고 한 뒤로는 좀 조용한 것 같아.
곧 이사 간다고 하니까 조금만 참으면 될 것 같아. 그래? 이사 간다고? 경비 아저씨 말로는 이사 간다고 하더라고. 그럼 이제는 좀 편해지겠네. 그러니까 말이야. 그동안 사사건건 어찌나 쫓아오던지 진짜 로이로제 걸릴 지경이었다니까. 곧 나간다고 하니까 조금만 참으면 되겠네. 남친 말에 제가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조금만 참으면 된다는 생각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세가 잘 빠지지 않는 모양으로 한 달이 더 지났음에도 옆집 아줌마는 이사를 가지 않았어요. 참다 어느 날은 경비 아저씨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옆집 집이 안 나가는 거예요?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근데 어제 한 부부가 보고 가긴 했어요. 정말요? 그럼 곧 이사 가는 건가요? 그냥 보고만 갔으니까 나는 잘 모르죠. 한번 기다려봐요. 내가 보니 옆집 아주머니도 많이 급한 모양이던데. 라는 경비 아저씨의 말에 약간은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가 더 지난 어느 날 옆집 아줌마가 드디어 이사를 갔고 다른 사람이 이사를 왔다고 경비 아저씨가 귀뜸해줬는데요.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이 좋아 보인다는 말까지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온 그날 저녁 초인종이 울려서 나갔더니 옆집에 이사 온 아주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여기 새로 이사 왔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이건 내가 만든 음식인데 좀 먹어보라고 가지고 왔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당황한 채 손을 내젓고 있었는데요.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이사하면 떡을 돌리는 게 우리나라 풍속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떡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반찬 조금 가지고 와봤어요. 그러니까 사양 말고 받아줘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경비 아저씨가 그러는데 우리 옆집 아가씨가 참 좋은 사람이라고 어찌나 칭찬을 하던지 우리도 안심이 됐지 뭡니까? 아파트에 오래 살다 보니 이웃도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좋은 사람이란 말을 듣고 얼마나 안심이 됐는지 몰라요. 우리 앞으로 친하게 잘 지내봐요. 그리고 이건 이사한 기념으로 이것저것 만들어 본 거니까 맛있게 먹어줬으면 좋겠네요. 라며 옆집 아주머니가 반찬이 들어있는 종이봉투를 건넸습니다. 그 모습에 더 이상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제가 수줍게 반찬 봉투를 받아들며 말했어요. 귀한 음식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쩜 말도 이렇게 예쁘게 할까나. 아가씨가 참 착하고 예쁘고 마음에 쏙 드네요. 우리 앞으로 잘 지내봐요. 다시 인사를 하고 아주머니가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주머니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다가 저도 집 안으로 들어와서 반찬통을 열어봤는데요. 여러 가지 음식들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음식들이 어찌나 먹음직스러워 보이던지 젓가락으로 집어먹었는데 맛도 아주 훌륭했어요. 그동안 워낙 마음고생을 했던지라 그날 새로 이사 온 사람을 보며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마트에서 신선한 과일을 사서 옆집에 답례를 했는데요. 과일을 받아들던 아주머니가 활짝 웃으며 또다시 칭찬을 했습니다. 어머, 내가 과일 좋아하는 걸 어찌 알았을까? 잘 먹을게요. 아닙니다. 어제 주신 반찬은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어떻게 음식이 입맛에 빠졌어요? 네, 음식이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다행이네. 그럼 내가 앞으로 자주 해줄게요. 아닙니다. 진짜 괜찮습니다. 나도 괜찮으니까 앞으로 친하게 잘 지내봐요. 과일 잘 먹을게요. 라며 옆집 아주머니가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그 뒤에도 옆집 아주머니는 반찬 등을 나눠주며 친절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남친이 조용히 물었어요. 참, 옆집에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은 어때? 전에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걱정이 되더라고. 다행히 엄청 좋은 분들이 이사 왔어. 반찬도 막 나눠주시고 엄청 좋으신 것 같아. 진짜? 그럼 이제는 스트레스 덜 받겠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 예전에는 초인종만 누르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스트레스를 안 받아서 너무 좋아. 진짜 다행이다. 그럼 앞으로는 옆집 사람들하고 잘 지내면 되겠네? 라며 남친도 안심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부터 조금씩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처음에는 친절이라고 생각했던 옆집 아주머니의 관심이 가면 갈수록 도를 지나치고 있었어요. 가령 이런 것들이었는데
혹시나 제 친구가 놀러 오기라도 하면 어김없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나가면 아주머니가 고개를 집안으로 빼꼼히 들이밀고는 뭐라 표현할 수도 없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현주 씨 친구 왔나 보네. 아, 네. 오늘 친구랑 집에서 맥주 한잔 하려고요. 그래? 그럼 잘 됐네. 내가 안주거리를 좀 가져다 줘야겠다. 아니에요. 치킨이랑 사와서 지금도 충분해요. 현주 씨도 내 음식 솜씨 잘 알잖아. 내가 금방 해서 가지고 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라며 굳이 음식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났고 조금씩 지쳐가고 있던 어느 날 볼 일이 있어서 잠시 올라왔던 부모님께서 우리 집에서 머무르기로 했는데요. 역시나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고 순간 제 입에서 긴 한숨이 새어나오고 말았어요. 아니, 우리 집에 사람만 찾아오면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누군데 그래? 옆집 아줌마인데 우리 집에 누가 오기만 하면 꼭 초인종을 누른다니까. 아니, 옆집 사람이 왜 그렇게 자주 찾아와? 나도 몰라. 진짜 짜증난다니까. 라며 제가 짜증스레 문을 열었는데요. 현주씨, 누가 왔나 봐? 아, 네. 부모님이 올라오셨어요. 그래? 그럼 나도 인사 좀 해야겠다. 네? 굳이 안 그러셔도 될 것 같은데요. 아니야. 이웃사촌인데 서로 인사하고 지내면 좋잖아. 옆집 아주머니가 순식간에 집 안으로 들어와서 부모님께 인사를 했어요. 그 모습에 부모님도 얼떨결에 인사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렇게 옆집 아주머니는 30분도 넘게 떠들다 돌아갔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나가자마자 엄마가 입을 열었어요. 아유, 무슨 여자가 말이 그렇게나 많은 거니? 어찌나 혼자 떠들어대던지 정신이 하나도 없네. 말도 마. 수시로 찾아와서 저런다니까. 모르는 사람인데 문을 막 열어주고 그러면 어떡해. 아니면 열어줄 때까지 초인종 누른다니까. 아무래도 이사 가야 할 것 같아. 대체 하나같이 옆집 사람들이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 요즘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하네. 그것도 서울에서 말이야. 라며 엄마가 어이없다는 듯이 혀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 뒤 저는 이사를 가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언제부터인가 사생활이 없어진 듯한 그런 기분마저 들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은 남친이 제게 물었어요. 조금 있으면 우리 엄마 생신인데 혹시 같이 식사할 수 있어? 같이 식사를? 우리 엄마가 초대하고 싶다고 해서 말이야. 아직 결혼 이야기가 나온 것도 아닌데 내가 가도 되는 거야? 그냥 가서 밥이나 한 끼 먹는 건데 뭐. 우리 엄마 장미꽃 좋아하니까 장미꽃 한 다발 사서 같이 가자. 그래, 알았어. 라며 제가 흔쾌히 대답했는데요. 비록 결혼 이야기가 나온 것은 아니었지만 여기저기서 들어보니 인사 갔다가 헤어지는 경우도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에 먼저 집안 분위기를 확인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남친 집에 가기로 한 날이 되었고 나름 단정하게 차려입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남친에게 전화가 걸려온 김에 제가 물었어요. 저기, 어머님 장미꽃 무슨 색 좋아하셔? 빨간색도 좋아하는데 핑크색도 좋아하셔. 그럼 골고루 섞어서 사야겠다. 근데 장미꽃만 사가기 그래서 내가 케이크 하나 주문해놨어. 케이크? 안 그래도 되는데 뭐하러 그랬어. 내가 가면서 사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꽃만 들고 가면 그렇잖아. 암튼 내가 찾아서 갈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나 지금 집 앞이니까 내려와. 같이 찾으러 가자. 어? 집 앞이라고? 나 혼자 가도 되는데 뭐하러 왔어? 라며 제가 급히 준비해서 내려갔고 같이 케이크를 찾아서 남친 집으로 향했는데요. 남친이 다시 방향을 틀어 우리 집 쪽으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다시 우리 집 가는 길인데?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깜짝 놀래켜 줄 게 있거든. 라며 웃음 가득한 얼굴로 남친이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우리 아파트 1층에 차를 주차한 남친이 차에서 내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에 제가 놀란 채 물었어요. 지금 가도 약속 시간보다 늦을 것 같은데 빨리 가야지. 여긴 왜 온 거야? 글쎄, 조용히 나만 따라오면 된다니까. 남친이 먼저 앞장을 섰고 제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남친 뒤를 따랐는데요. 잠시 후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남친이 제가 사는 층에서 내리더니 아주 자연스럽게
옆집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어찌나 놀랐던지 미처 따라 들어가지 못한 채 멍이 서 있는 저를 보며 남친이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뭐해? 얼른 들어오지 않고. 설마 여기가 본가란 말이야? 자기가 친절하다고 했던 그 옆집 아주머니가 사실 우리 엄마야. 남친이 마치 서프라이즈라도 하듯 자랑스레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생각이 들면서 배신감마저 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제가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자 남친 엄마가 나와서 저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어머, 현주가 많이 놀랐나 보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제 물음에 남친 엄마가 모든 걸 사실대로 말해줬는데요. 알고 봤더니 우리 옆집이 이사를 간다는 소리를 듣고 급히 우리 옆집으로 이사를 강행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 현준의 옆집이 집을 내놨다고 말이야. 마침 우리도 전세가 만기돼서 겸사겸사 이사 오게 된 거야. 미래 며느리감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할 필요도 있었고 말이야. 근데 쭉 지켜보니 현주가 아주 착하고 그렇더라고. 너무나 뜻밖의 말에 제 입에서 내라는 말이 새어나왔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그저 혼란스럽기만 했으니까요. 제가 복잡한 표정으로 서 있자 남친 엄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보니 현주는 다 좋은데 그 친구 중에 나은인가 하는 그 친구만 안 만나면 될 것 같아. 남친 엄마가 제 절친 이름을 거론하고 있었어요. 내가 딱 보니 나은인가 걔만 오면 술을 마시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무슨 여자가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셔대는지 보기 좀 그렇더라고. 그런 친구랑 어울리면 현주 네 값어치도 떨어지기 마련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나은이랑은 연락 끊도록 해. 다 마음에 들었는데 그 친구가 좀 걸리더라고. 라며 나은이 뒷담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은이는 절친으로 둘 다 시끄러운 걸 싫어해서 평소 집에서 치킨에 맥주 한 잔씩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며 스트레스를 풀곤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지적하며 나은이와 절교까지 하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니 그동안 왜 그렇게 초인종을 눌러댔는지 알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친 엄마가 저를 감시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스치고 지나가듯 한마디를 더 했거든요. 가만 보니 남자가 집에 드나드는 것도 없고 사생활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 나은이란 친구가 제일 걸리더라니까. 남친 엄마가 다시 한번 나은이를 거론하던 순간 더 이상 참지 못한 채 제가 대놓고 물었습니다. 혹시 제 사생활을 감시하러 이사 오신 거예요? 감시라고 하는 건 좀 그렇고 결혼 전에 미리 확인해서 나쁠 거 없잖아. 요즘 세상이 워낙 요지경이다 보니 꼼꼼하게 확인해서 나쁠 거 없잖아. 집안에 사람이 잘못 들어오면 폭삭 망하는 거 순식간이야. 근데 내가 들어보니 집도 전세인데 그 전세가 전부 현주 돈이라며? 아직 나이도 젊은데 이 정도로 벌어놨으면 그것도 충분한 것 같고 우리는 결혼 찬성이야. 그래서 말인데 둘이 결혼하고 나서 우리 돈이랑 현주 돈이랑 합하면 좀 큰 집으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혼하고 같이 사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 그때쯤 충격으로 인해 제 표정이 말이 아니었는데요. 남친 가족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듯 해보였습니다. 남친이 신이 난 듯 말을 꺼냈거든요. 현주가 엄마 음식이 엄청 맛있다고 했거든. 그럼 엄마가 매일 음식 해주면 좋겠다. 당연하지. 내가 매일매일 맛있는 반찬으로 대령할 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 라며 두 모자가 신나서 떠들어대고 있었고 제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왜? 화장실 가게? 아니, 집에 가려고. 뭐? 갑자기 집에 가더니? 그게 무슨 말이야? 살다 살다 이런 경우는 듣도 보도 못해서 지금 엄청 충격받았거든. 그러니까 저를 감시하기 위해서 옆집으로 이사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뭘 또 감시까지 했다고 그러니? 아가씨 혼자 사는데 어떻게 사나 하고 그냥 확인을 좀 해본 것 뿐이야. 그래서 말인데 현주 집이 많이 부자인가 봐.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아파트 전세를 얻어줄 수가 있어. 우리도 여기 들어올 때 엄청 대출받았는데 말이야. 라며 호들갑을 떨어대고 있었습니다. 사실 오빠가 결혼하면서 부모님이 우리 남매에게 똑같이 돈을 나눠줬는데 제게는 결혼자금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돈이었어요. 그런데 남친 가족들은 그 돈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학가할 생각도 없고요. 아니죠. 결혼 자체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오늘로 끝이니까 그런 줄 알고 계세요. 뭐? 나랑 헤어지겠다는 거야? 넌 지금 이 상황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누가 결혼을 하겠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현주 네가 우리 엄마 좋은 사람이라고 했잖아. 그건 이웃 사촌일 때 얘기고 그렇잖아도 왜 그렇게 간섭을 하나 했더니 완전 소름 끼치는 모자구나. 앞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마. 라며 그 집을 나와서 친구 나은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소름이 끼쳐서 도무지 있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 뒤 남친에게 연락이 오고 난리가 났는데요. 알고 보니 남친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써서 있던 집도 다 날리고 살고 있던 집도 월세로 들어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앞으로 꽤 큰 자산이 있다는 걸 알고 결혼시켜서 같이 살 생각으로 그런 계획을 꾸몄다고 합니다. 혹여나 들통이 날까 싶어 남친 홀로 고시원에서 생활하면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말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떻게 결혼할 여자친구를 상대로 가족이 이런 사기 행각을 벌일 수 있는 것인지 소름까지 끼쳤으니까요. 이런 남자친구를 선택한 제 자신이 한탄스럽기만 했습니다. 그 뒤 저는 남친과 헤어졌고 급히 이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헤어지는 것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는데요. 어찌나 전화를 해대던지 무서울 지경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전화를 해대고 모자가 협박까지 하는 바람에 경찰에 신고까지 해야만 했으니까요. 다행히 경찰에 신고를 한 이후에는 그 악질 모자가 자취를 감췄는데요. 또 누군가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 아직도 소름이 끼치네요.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있을까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